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영규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부가가치세법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장 총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 보면은 뭐 목적 및 정의 나와 있고 뭐 쭉쭉 나와 있어요. 자, 이거부터 쭉 읽어 나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죠.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기본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A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뭘 파는 사람이냐면은 옷을 파는 사람이에요. 옷가게라고 할게요. 옷가게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사실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이 생각은 좀 많이 했어요. 아, 이게 뭐 A, B, C, D 뭐 갑을병 이런 거밖에 없느냐? 좀 다른 게 없을까? 하다가 이거밖에 없다는 결론. 예, 좀 재미없긴 하지만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옷을 사러 와요. 자, 그럼 뭘 줍니까? 자, 옷을 줍니다. 보더니 마음에 들었어요. 자, 그럼 갑한테 얼마예요? 이제 갑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1,000원이에요 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줍니까? 돈을 주겠죠. 돈을 1,000원만큼 이렇게 줍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자, 요 1,000원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옷가게 입장에서는 1,000원이 전부 다 매출액이 아니라, 요건 여러분들 뭐 회계에서 배울 겁니다. 1,000원 전부 다 매출이 아니라 그 중에 그렇죠 909원만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자, 요거 미리 알려주세요. 부가세를 포함해서 1,000원을 받았으면 자, 두 개로 나눕니다. 자, 어떻게? 요거를 1.1로 나눠요. 에이? 자, 이게 왜냐면 원래 원금을 X라고 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몇 %죠? 10%죠.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10%예요. 그러면 0.1x가 포함되어 있겠네? 요게 얼마란 얘기예요? 요게 1,000원이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럼 x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1.1x. 자, 1.1x는 1,000 하게 되니까 요거 어떻게 나누면 x는 1.1, 1,000이 되는구나.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해서 1,000원을 받았으면 자, 원래 가격은 얼마가? 1,000원을 1.1로 나눠야 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자, 매출액이 얼마가 돼요? 자, 909원 정도가 된다. 자, 그다음에 자, 부가가치세는 약 91원 정도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업 목적 나올 때는 대개 그냥 부가세 별도로 받았다.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부가세를 별도로 받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요건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얼마 줬다는 얘기예요? 부가세 별도로 1,100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옷가게 매출액은 1,000원이 되는 거고 자, 부가세는 100원만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 이거는 뭐 나중에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회계 개수도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내가 이 돈 가지고는 있지만은 100원만큼은 뭐란 얘기예요? 100원은 내 돈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 밖에 나가보시면 많은 사업자분들이 1,100원 그냥 내 통장에 들어왔으니까 1,100원 전부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다가 나중에 부가세 낼 때 되면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요것만 당신 돈, 요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대신 세금 내달라고 내준 돈이에요. 아니,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뭐하러 이 짓을 하느냐? 차라리 그냥 네가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동안, 1년 동안이면 1년 동안 네가 소비한 금액이 얼마니 따져봐요. 나는 밥도 사 먹었고 옷도 샀고 뭐 핸드폰도 샀고 뭐 1년 동안 한 1,000만 원 썼네요. 그럼 100만 원 내. 이렇게 내라면 돼요? 안 내죠? 예. 나 같아도 안 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미리 뭐 하는 겁니까? 미리 그냥 징수해 버리는 거예요. 거래 징수. 자, 그래서 그냥 어떻게 뭐 피해 나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물건값에 포함시켜서 받아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간혹 요분들이 안 내는 경우는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이 사람한테 걷는 것보다는 이 사람한테 걷는 게 나으니까. 자, 왜냐하면 일반 개인은 뭐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제재가 들어가면 굉장히 좀 타격이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로 걷는 것보다는 일로 걷는 게 낫겠네라고 해서 이러한 제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가세. 자, 무슨 세금이라고 했죠? 이거 그래서 자, 간접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왜? 세금을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내는 사람은 요 사람이에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갑이라고 하는 소비자였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항상 누가 부담한다? 항상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라는 간접세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자, 무슨 세예요? 소비세예요. 나는
야, 그 회사를 다니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소득세를 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나는 부가세 내기 싫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돼요? 안 쓰면 됩니다. 안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은 사업자예요. 그래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항상 최종 소비자고 담세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사업자입니다. 그럼 옷을 사업자한테 안 사고 일반 개인한테 사는 경우에는 그럼 부가세 부담 안 해도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라서 뭐 중 무슨 나라 뭐 이런 데 있죠? 무슨 장터 이런 데서 개인이 옷을 팔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은 옷 파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가끔 물론 이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일단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입고 있던 옷 일시적으로 파는 사람이죠. 사업자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 사람한테 물건을 사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왜? 이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부가세를 받아다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사업자는 나는 이 옷을 파는 사람이다, 핸드폰을 파는 사람이다, 만약에 뭐 음식을 파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소비자로부터 네가 물건 팔려면 무조건 10% 받아다가 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의무를 안 하면 세무서에서 가산세가 나오겠죠. 세무서에서 구속시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세무서에서 할 수 있는 제재는 그렇죠. 검찰에 별도로 고발을 하든가 아니면 가산세인데 가산세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벌써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간접세다, 소비세다, 그리고 뭡니까? 부가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고 납세 의무자는 무조건 무슨 사람이구나? 사업자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았어요. 됐죠? 자, 그러면 얼마마다 한 번씩 요 부가세를 내야 될까? 이제 이 사람 말고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매월 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내요? 아니에요. 자, 부가세법상 과세 기간은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자,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25일 내에 납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 하반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요거는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자, 소득세는 무조건 1년 단위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그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납부합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그 5월 달 초 되면 길거리 왔다 갔다 하다 보시면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뭐 이렇게 본 적 있죠? 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하지만 부가세는 1년이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1기 과세기간, 2기 과세기간 두 개로 나눕니다. 그런데 가끔 보시면 아니 4월하고 10월에도 부가세 내던데요. 자, 그거는 요 6개월 단위로 하다 보니 너무 길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반으로 나눕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요걸 4월 25일까지 요걸 1기 예정 신고 기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그 3개월 동안에 대해서 내가 4월 달까지 만약에 신고했으면 그 다음에 요걸 또 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래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이렇게 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정, 확정.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그럼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예정.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2기 확정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따라서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그러면은 1년에 한 번도 아니고 뭐 8개월에 한 번도 아니고 개인은 6개월에 한 번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인은 3개월에 한 번 신고하시면 되는구나. 자,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4개다. 요건 틀린 말이에요. 과세기간은 2개입니다. 요거 많이 착각하세요.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딱 2개입니다. 4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 동안에 뭘 신고합니까? 도대체 뭘 신고해요?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자, 요 옷가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아무것도 없었고 요거 딱 거래 하나밖에 없었다. 이런 경우에는 자, 신고서에 씁니다. 자, 이번 달에는 매출이 1,000원이었고 자, 그래서 매출세액이란 말을 해요. 매출세액이 100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고 100원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자, 그냥 말씀드릴게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혹은 재화를 공급하지는 않지만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무슨 경영 컨설팅을 좀 해준다든가 아니면 주변에서 제일 많은 용역 중에 한 가지는 부동산 임대업이에요. 그 사람은 물건 파는 게 아니죠. 어떠한 장소를 사용할 권리를 제공을 해주고 한 달 동안 했네. 자, 그럼 한 달 월세 줘. 그쵸? 이런 식으로 물건 파는 건 아니지만 월세를 받는 거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또 하나는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재화의 공급. 중요한 말이니까 나중에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세 가지입니다. 자, 하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여야 된다? 사업자여야 된다. 난 부가세 물기 싫으면 누구한테 살아? 개인한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재화의 수입은 그러면 사업자일 필요 없느냐? 이 사람은 사업자일 필요 없어요.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간에 재화를 수입하는 사람은 부가세를 부담을 한다.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소비자로부터 10%를 별도로 받아다가 가지고 있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6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하는구나. 개인 사업자는 이렇지만은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란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냥 3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한다. 자, 신고하고 납부한다. 네가 이달에 매출한 것들 그리고 받아놓은 돈, 매출세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고 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요거를 지금 그 옷가게, 옷 가게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옷을 만든 사람은 아니에요. 만든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어딘가에서 뭔가를 옷을 떼어왔겠죠. 그죠? 어디에서? 옷 공장에서 떼오게 됩니다. 공장에서. 자, 이거 B라고 할게요. 여기는 옷 공장. 자, 그럼 옷가게가 옷 공장에서 옷을 떼올 때는 자, 이거 어차피 1,000원짜리 옷이면 1,000원에 사오겠어요? 아니죠. 그거보다는 싸게 사올 겁니다. 싸게 사와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옷을 떼어서 오는데 자, 이 사람은 돈을 얼마를 줬느냐? 부가세 별도로 700원을 줬대요. 자, 그럼 얼마 줬다? 770원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장 입장에서는 매출이 얼마예요? 매출은 700원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 70원만큼 가지고 있다가 B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B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자, B는 뭐 하는 사업자예요? 이 사람은 옷을 만드는 사업자입니다. 자, 그래서 B는 제조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자, A는 도소매라는 거죠. 주로 이제 소매업이겠죠. 이렇게 어쨌든 그러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나도 사업자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네. 그럼 이 사람한테 뭘 받아야 된다?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겠네. 그래서 물건값은 700원이지만 부가세 별도로 70원 주세요라고 해서 770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건 어떻게? 내 돈이지만 얘도 마찬가지. 어디다가?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야, A 입장에서는 이렇게 100원 받아다가 100원 세무서에 납부하고 B 입장에서도 요거 70원만큼 세무서에 납부하고 그럼 세무서에 얼마가 들어가대요? 170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법이라는 걸 정했을 때는 한 물건에 대해서 최종 소비자가 전부 부담하게 해놨어요. 자, 그러면 1,000원짜리 물건 샀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그래 그 전 단계는 난 모르겠고 어쨌거나 최종 소비자가 1,000원짜리 물건을 소비했네. 나한테는 100원만 들어오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 보면 얼마가 들어왔어요? 170원이 들어왔죠. 너무 많이 들어온 거죠. 자, 그래서 요 매출자 A 입장을 볼게요. A 입장은 네가 소비자한테 1,000원짜리 물건 팔면서 100원만큼 받았지. 자, 대신에 너도 상대방한테 물건 사오면서 70원만큼 뜯긴 게 있을 거 아니냐. 자, 요거를 매출세액이다 이런 말 했으면 얘는 뭐라고 하겠어요? 매입세액이라고 합니다.
물건 파는 걸 매출, 사오는 걸 매입이라고 하죠. 매입 당시에 징수당한 매입세액 770원. 그거만큼은 공제하고 납부하라. 자, 요거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이런 말을 해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우리나라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네가 100원만큼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네가 상대방한테 지급했던 얼마? 요 70원만큼은 공제하고 납부하니까 너는 얼마만 납부하면 된다. 30원만 내면 된다. 매출세액 100원에서 매입세액 70원만큼 빼고 납부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자, A 단계에서 A는 30원만큼 세무서에 납부를 했고 이 사람은 얼마 납부했습니까? 70원만큼 세무서에다가 납부를 했습니다. 합치면 얼마예요? 100원이죠. 자,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 돈은 누구 돈이에요? 결국 얘 돈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결국 이 돈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6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납부하는 거고 신고도 하고 자, 그리고 단단계 거래세입니까? 다단계 거래세입니까? 다단계 거래세죠. 만약에 이게 단단계 거래세라고 하면은 이때는 부가세 그런 거 없어요. 딱 요것만 한 단계에서만. 자, 하지만 요건 뭐 각 단계별로 조금씩 그래서 요거는 다단계 거래 다단계 뭐 다단계 뭐 거래 예. 거래법 뭐 이런 거 쓰는데 하여튼 단단계 다단계 뭐 요게 중요한 말이고 자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세금 계산서란 말이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그냥 아마 무슨 뭐 회사 생활을 해본다든가 이런지 아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상 딱 와닿는 단어 아닐 거예요. 세금 계산서. 이게 뭐냐면 진짜 부가가치세를 이루는 근간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세금 계산서입니다. 세금 계산서. 자, 물론 A가 옷가게에서 옷 이렇게 팔 때는 여러분들 옷가게에서 옷 사면서 세금 계산서 발급받아 본 적 없죠? 그런 거 없어요. 대개 이제 뭐 신용카드를 결제한다든가 뭐 이제 그거 영수증 받으면 그게 이제 세금 계산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습니다. 그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부가세법에. 자, 거기에 보시면은 내가 누군지 상대방이 누군지 요거 오간 날짜가 언제인지 이 금액이 얼마인지 세금이 얼마인지 요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걸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자, A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개인한테 팔았기 때문에 그냥 1,100원 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혹은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했든가. 자, 그런데 나는 그냥 100원. 야, 그리고 내가 물건 사오면서 770원 줬네. 아, 그럼 그냥 공제. 이게 아니라 매출세액은 네가 상대방이 사업자와 혹시라도 거래했으면 세금 계산서를 당연히 발급을 하는 거고 근데 대부분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없이 그냥 일반적인 개인이니까 현금 매출했을 겁니다. 근데 A라도 나는 지금 일반적인 개인이 아니라 어디에 무슨 단체복을 납품했다. 이런 경우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자,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00원을 받았는데 이거 70원만큼 공제를 받아오려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아니, 난 그냥 770원 다 줬는데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보다는 매입 쪽에 조금 더 엄격하다는 얘기입니다. 야, 좀 그렇죠? 아니, 그냥 현금으로 팔았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 경우에도 부가세 100원은 내야 되는 거고 자, 네가 뜯긴 게 있어서 만약에 공제 받으려면 그냥 현금 줬다 이걸로 안 되고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받아와야 됩니다. 요 세금 계산서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나올 거고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식이 요 세금 계산서다라고 하는 양식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부가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어요. 그래서 요 플로우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이 약간 잡히시죠? 그냥 그래 그런 것들. 그래서 나는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 살 때마다 그냥 물건값 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있는 요 사업자들은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세무서에다가 신고도 했었구나. 자, 그리고 이 사람도 물건 떼올 때 지급한 금액이 또 있었고 그거만큼은 퉁치고 내는구나. 근데 그 퉁치를 내면 뭘 잘 받아와야 된다. 세금 계산서를 잘 받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자들은 뭐 하는 사업자들이다?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 교재를 좀 보시면은 자, 목적 및 정의 좀 볼게요. 자, 부가세법의 목적. 좋은 목적이죠. 자, 부가세법은 부가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뭐 등등등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자, 두 번째 정의 보시면은 이게 법조항 순서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약간 뒤쪽에 설명할 내용이 좀 앞쪽으로 나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떡하니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걸 재화로 한다. 이런 걸 용역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처음 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나중에 이해 안 가면은 다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 볼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렇구나 라고 일단 넘어가시는 거. 자, 첫 번째 재화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이 옷 팔았어요. 옷은 재화예요? 재화예요. 재화가 뭡니까? 물건. 자, 그런데 의 보시면 재산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산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 옷 당연히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거지.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줄 가다가 돌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자, 이거 사.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뿐만 아니라 권리를 말한다. 자, 그래서 부가세법에서 정해놓은 물건과 권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모든 유체물. 이거 팔면 당연히 뭐 한다는 얘기예요.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을 팔면. 됐나요? 그래서 항상 요거 파는 사업자가 이런 거 팔면 별도로 부가세 받아야 됩니다. 이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전기나 가스, 열 등에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나 가스, 전기요금, 가스요금에는 그럼 뭐가 포함되어 있다? 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구나. 왜?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도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인데 이 전기가 형태는 없지만 뭘로 보겠다? 재화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한국전력은 전기라고 하는 물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은 이거를 공급하고 요금을 받는 사람이니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뭐 전기요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기요금 고지서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공급가액이란 말이 매출액이에요. 공급가액. 그래서 공급가액과 세액, 공급가액이 1,000원이면 부가세 100원, 전기요금 1,100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공급가액 더하기 부가세 하면 공급 대가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부가세법에서 나오는 공급가액 이건 부가세법이죠. 자, 회계에선 이걸 주로 뭐라 하냐면 매출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거의 일치해요. 다른 것도 있지만.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제 법인세라든가 지금 여기 안 배우지만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는 자, 요 똑같은 말을 이제 수입금액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수익금액. 셋 다 그냥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알다 보니까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공급가액. 되게 부가세 별도로 받죠? 자, 부가세 더하면 얘는 공급 대가입니다. 이런 말 써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급가액은 그냥 그 알매출, 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 그래서 부가세 별도로 받았다. 공급 대가. 자, 그럼 옷 볼게요. 자, 공급가액 얼마예요? 1,000원. 부가세 얼마? 100원. 공급 대가 얼마 받았습니까? 1,100원 받았네. 아, 부가세 포함해서 전부 받은 금액을 공급 대가라고 하는구나.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니까 결이 좀 이상한데 알아두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재화라고 하는 거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기나 가스와 같은 무채물도 포함되어 있고 자, 밑에 보시면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 그래서 언뜻 보면은 재화 그러면은 무슨 광업권, 특허권 이런 거 포함이 안 되고 전기, 가스 이런 것도 포함이 안 돼 보이지만 포함이 됩니다. 자, 여러분 권리금이라고 들어봤죠? 권리금. 자, 어떤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하다가 요거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넘기면은 대개 이제 가게 넘길 때
거기 뭐 안에 쌓여 있는 뭐 재고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막 다 체크해가지고 아 뭐 1억 원에 합시다. 이게 하지만 플러스 뭘 받습니까?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러면 권리금이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랑 같은 말이냐면 나중에 회계에 나오겠지만 영업권과 같은 말이에요. 거의. 이걸 이렇게 표현하나요? 영업권. 자, 그러면 얘는 그러면 만약에 이 둘 간에 A하고 B하고 간에 두 사람이 전부 다 사업자였다라고 하면 여기에 권리라는 걸 주고 얘는 이제 그 돈을 주게 되는데 돈은 이때 파는 요것도 그러면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세 대상이에요? 과세 대상이에요. 아, 이거 권리금 받는 것도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상대방한테 받는 거라면서요. 그죠? 재화, 권리금 뭘로 보겠다? 이 권리도 재화로 보겠다. 아, 이거 줬으면은 뭘로? 그렇죠? 부가세 별도로 받아야 되는구나. 너도 사업자고 너도 사업자면은 그럼 얘 뭘 발행해 줬겠네?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 줬겠죠. 자, 예소 권리 보이진 않지만 권리. 그리고 너 뭐? 권리금 쪽으로 세금 계산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5,500짜리 세금 계산서 발행해 주고 이 사람은 얼마? 5천만 원에다가 500만 원까지 별도로 얹어서 5,500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매출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일단 5천만 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부가가치세는 5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손해냐? 아니에요. 5,500만 원짜리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 이 사람 장사할 거 아니에요. 매출세액에서 이 500만 원만큼은 빼고 납부하면 되는 거죠. 뭐? 매입세 공제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공제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업자는 요 돈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납부하면 되는 거고 세금 계산서 최종 소비자한테는 주로 발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일반 사업자 간의 거래는 세금 계산서 무조건 발행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받아온 사람은 어차피 요거는 뭡니까? 나중에 내가 또 장사해서 생기는 매출세액 쌓아놓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부가세 받아놓은 거 거기에서 요것만큼 빼고 내면 된다. 뭐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B 입장에서는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 계산서를 잘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냥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권리금 영업권 요 권리도 재화로 본다. 재화를 이 사람 사실 공급한 거는 아니지만 좀 어쨌거나 포함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재화의 범위 니은 보시면 재화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권리를 말하기 때문에 물이나 흙이나 퇴비 이런 것들은 관리가 그게 없겠죠. 아, 저기 그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고 그냥 주변에 있는 거 말고 물, 흙, 퇴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품으로 팔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생수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도자기를 만드는 점토라든가 퇴비는 뭐 많이 파니까 그렇게. 자,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건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주의 보세요. 하지만 수표나 어음, 그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상품권,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유가증권이라고 말합니다.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요. 요 옷가게가 백화점 내에 있는 옷가게랍니다. 자, 그러면 자, 백화점 입장에서는 그냥 백화점 직영 매장이라고 할게요. 자, 옷 얼마요? 10만 원이에요. 그럼 10만 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만 원 전부 다 백화점 매출?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9만 원 얼마가 백화점 매출이고 나머지는 부가세 가지고 있다가 내야 되는 거죠. 자, 백화점에 가서 상품권을 샀습니다. 자, 그러면 상품권 전부 다 매출 아니면은 뭐 상품권은 물론 이제 매출이라고 하긴 뭐하고 회계에서는 예수금 처리하지만 어쨌든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왜? 상품권을 판 거는 물건 판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옷을 판 거는 물건 판 거지만. 그렇죠? 야, 그러면 부가세를 징수하려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 일단 사업자여야 되고 그리고 그게 물건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재화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사업자가 팔아도 부가세가 과세가 안 된다. 즉 부가세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물건이 부가세법상 재화라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받을 필요 없다. 두 가지가 같이 충족이 돼야만. 야, 그러면 부가세 낼 일이 별로 없겠네요. 아니에요. 대부분 부가세 내야 됩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용역 보시면은 자, 물건이랑은 조금 형태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다릅니다. 자,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라고 하는 건 이제 몸으로 하는 그런 거죠. 그 밖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건설업, 숙박업, 음식업 등등등등 이러한 것들은 언뜻 보면은 물건 파는 것 같지만 물건 파는 업종들이 아니에요. 자, D급부터 보시면 운수업. 뭔가 날라주고 돈 받는 거죠. 물건 파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은 충분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을 제공한 겁니다. 그렇죠. 자,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금융, 보험. 자, B업 가장 많을 겁니다. 부동산, 임대업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됐는데 나머지 전부 다 그래서 서비스예요. 자, 앞장 보시면 기억이랑 니은이에요. 문제는. 여러분 건설업 그러면 어떤 생각하면 건물 지어가지고 파는 거 아니야? 그럼 재화 아니에요? 자, 건설업은 요거는 이제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 파는 건 이제 부동산 판매업에 해당되고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지어주고 돈 받는 거예요. 지어주고 돈 받는 거죠. 어디에 건물 하나 지어주세요. 아, 요거 쭉 견적을 내봅니다. 한 10억 주셔야겠는데요. 오케이. 자, 그러면 10억 범위 내에서 건물을 지어주고 뭐 처음에 뭐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고 받겠죠. 자, 건설업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뭐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것다. 자, 음식점이 조금 애매한데 숙박은 이해가죠. 자,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요거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파는 거다 보니까 요 음식 요것도 있잖아 생각하기 쉽겠죠. 자, 하지만은 조금 약간 그 장소를 제공하고 분위기를 제공하고 시원하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 그 용역 그 재화보다는 용역 쪽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간혹 구분 문제가 나와요. 건설업, 숙박업과 음식점업 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화가 아니라 뭘로 분류한다? 용역으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하세요. 자, 건설, 특히나 이제 음식이에요. 음식. 어떠한 경우에도 뭘로 분류해요? 재화가 아니라 용역으로 분류한다. 어떠한 경우에도입니다. 나중에 이게 왜 중요한지는 한번 나올 때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사업자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뭐예요? 상대방으로부터 그렇죠. 부가세를 별도로 징수해서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자, 근데 사업자는 여기 보시면은 일단 사업자 먼저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 사람을 사업자. 이때 중요한 거는 계속적이고 계속적이란 말은 없지만 독립적으로 계속적 빠졌죠. 일시적으로 한 번 하는 건 안 되고요. 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란 걸 하죠. 세무서에서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나와 있는데 요거 지금 설명하자면 조금 애매한 분이 없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는데 요것도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요거 일단 넘어가시고 나중에 보시면 아, 이게 이 말이었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사업자는 첫 번째 줄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영리든 비영리든. 자, 이게 무슨 말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수업에 있어서 첫 시간이 항상 가장 중요해요. 첫 시간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첫 시간에 나와 있는 것들 총칙, 개론, 개요 여기에 대한 개념을 항상 머리에 두시면서 아, 이게 전체적인 틀 중에서 어디에 포함되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사업자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맙습니다.